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임산부의 침구 치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임산부 침구 치료 관련 다양한 의견들과 그리고 국내외 논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임상에서 어, 접할 수 있는 여러 치료 가운데서 어, 임산부를 좀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들이 침구 치료가 안전한지 그런 문의하는 경우가 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먼저 어, 임산부 침구 치료에 대한 질문인데 주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어, 임신 4주인데 모르고 침을 맞았는데 어, 괜찮나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임신 중인지 모르고 침을 3번 정도 맞았고 습부항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알고서 태아에게 어, 괜찮은지 좀 걱정이 돼서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던 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소개해 드리면은 어, 저희들이 흔히 그 임신 중에는 침을 맞으면은 안 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임신 중에 좀 아픈 것이 있더라도 어, 그냥 참다가 상담하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근데 어, 임신 중에는 약물 복용도 그 삼가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아픈 경우에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침 치료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환자들이 좀 있는데요. 어, 근데 임신 중이라 할지라도 침 치료에 적응증이 있다면은 침으로 치료해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신 중에 그 침구 치료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이 어, 중국 송나라 때 진자명이라는 그런 의사가 그 저서인 부인 대전 양방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요. 침구 치료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임신의 개월에 따라 태를 기르는 경락을 설명하면서 그 경락에는 침구 치료를 하지 말라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신 첫 개월에 간 경락이 주관하는 달이기 때문에 간 경락에 속한 혈자리에는 침을 놓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는 좀 다소 관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임신의 개월 수에 따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우박은 의학전쟁이라는 저서에서 임신 중에 함부로 침구 치료를 하면 아이가 잘 어, 놀라기 때문에 침구 치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또한 임신 중에 침구 치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조심해서 꼭
사용할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의과들이 임신 중에 금친혈, 금구혈 등을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혈들이 대추, 기해, 음교, 수분, 하완, 중환 등 대부분 복부에 있는 혈자들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합곡, 삼음교, 지음, 골륜 이와 같은 혈들은 어혈을 몰아내고 생리를 통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혈들이기 때문에 유산이나 조산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고난 체질이 허약한 산모나 아직 태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기를 둔 것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 복부에 침을 놓는 것은 태아가 있는 자궁이나 자궁 부속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깊이 침을 놓았을 경우에 태아에게도 직접적인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며,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어혈을 몰아내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즉 하기 작용이 있는 그런 혈성을 가지고 있는 혈자리들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 치료에 적응증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치료해야 하는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한의사의 손에서 펼쳐지는 진료라면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혈자리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이라면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조심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해도 됩니다. 임신 중에는 주로 복부와는 멀리 떨어진 팔, 다리, 귀 등을 침을 놓게 되고 임신 중 침구 치료는 주 치료 방법이 아니라 한약요법을 보조하는 부치료 방법이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임신부 침구 치료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임신 중에 아프면서도 치료받는 것을 좀 꺼리고 그냥 앉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임신 중에 약을 복용하면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약 중에는 임신 중에도 복용할 수 있는 기침약이나 감기약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한약을 먹을 수 있고 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 중에 아무 약이나 다 먹고 아무 데나 침을 다 맞는 것이 아니고요. 먹지 말아야 할 한약이 있고 맞지 말아야 할 침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한의사가 되려면은 다 배워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을 침과 한약으로 치료해 보한 결과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임신 중 가려움인데 30대 여성으로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심한 가려움증으로 무척 고생했는데 피부과에도 가보았지만 임신으로 생긴 것이라 달리 치료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임신 중에도 바를 수 있는 연고만 발랐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때까지 가려움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둘째 임신 하였는데 역시 가려움증이 생겨서 내원하게 되었는데요. 가려워서 자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긁어 아침이면은 밤새 긁어 상처 나는 곳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중 팔뚝에 생긴 곳에는 진물도 나고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팔뚝에 생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좀 그것만이라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는데 다른 여성들은 괜찮은데 이 여성만 가려운 것은 가려운 이유가 임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 그 여성에게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찾았을 때 감기가 너무 세기 때문이었고 한 번 침을 놓았을 때 그 가려움이 사라지고 침을 맞고 다음 날에 진물이 나던 곳이 굳어지고 침 한 번에 임신 중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임신 중 유방 통증인데요. 30대 백인 여성이 임신 5개월째 유방에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한약적인 비용을 볼 때 한증과 열증으로 구분하는데 한증은 차가워서 생긴 증상이고 열증은 뜨거워서 생긴 증상인데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은 열증에 속하고 열증이면은 청열시켜주기 때문에 침을 통해 청열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유방은 간에 속하기 때문에 간 경락을 시켜주는 침을 놓아서 물론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자리는 놓지 않고 환자에게 침 2개를 놓았는데요. 첫 번째 침에서는 환자는 자신의 가슴에서 시원한 기운을 느꼈고요. 이와 같이 환자 중에 침감이 좋은 분은 침을 놓으면은 즉시 달라진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 환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봤을 때 침을 맞고 다음 날로 통증이 사라졌고 10일 지나 다시 모았을 때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임신 중 부종인데요. 임신 말기 8개월이 지나서 다리가 붓고 여러 시간 누워서 안정하면은 좋아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역시 백인 여성으로 첫 아이를 임신해서 붓는다고 내원하였는데 한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에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을 몇 달 동안 복용을 했고 출산 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둘째도 임신하였는데 역시 부어서 찾아왔고 역시 한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침을 사용할 때 임산부 금기혈이 있는데요. 하사망은 여성의 생리 중에 자침을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생리 중에 자취 시에는 생리량이 많아지고 날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금침하는데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화경이나 대백도 임산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친구 치료는 소장 전격이 있는데요. 출산 전후로 나타나는 혈여증과 그에 동반되는 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임신 오저, 또 산후하혈, 산후오로불화, 빈혈 등의 소장 전격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치문호는 통관통산혈이 있는데요. 안태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임신 5조에 가벼우면 한 번, 심하면 2번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입맛이 없을 경우에는 통간, 통산에 통이를 더해 주고요. 그리고 신경성 구토나 임신 구토에도 역시 통간, 통산, 통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혈자리를 말씀드리면은 유산 예방이나 습관성 유산 치료에는 통신, 통이, 통궤중, 한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습관성 유산에는 소장 전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가와 통신을 사용했을 때 안태작용이 생길 수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성 구토, 임신 구토에는 통간, 통산, 통천, 그리고 임신부가 체했을 때도 역시 통간, 통산 또는 통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입 부정에는 지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6개월에 분비되는 초유가 물과 섞이면 딸이고 섞이지 않으면 아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치료 사료에서 임산부가 입덧이 심하고 신물이 올라왔을 경우에 통간, 통산에 심령 1, 2, 3과 진정을 사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 7주인데 맹장염, 임신 5주, 구토, 하복통, 자한증, 얼굴이 창백하고 2주일간 잠을 못 잔 상태인데 사화중에 방열하고 몽금, 수금과 수통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 후에 10분 후에 자완과 얼굴색이 돌아오고 배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 8개월 임산부로서 배가 처져서 걸으면 배가 아프고 병원에서 유산 위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통신, 통이, 통배로 30에서 50%가 좋아지고 4회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 9개월 역산인데요. 불수산 1개월 복용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고 가슴을 땅에 닿게 하고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10분 정도 부동 자세로 있게 해서 치료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무침법에서는 임신 5조인 경우에 소장 허증으로 보고 소장 전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 임산부의 요통 환자를 치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출산이 가까워서 임산부의 최산 치료를 2회 정도 했었는데요. 그 치료 혈자리는 삼음교인데 우리가 삼음교와 합곡은 음양, 이총혈로 불리고 낙태와 안태에 응용이 되는데요. 현대 과학에서도 계속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의연구원은 70년대 중반부터 합곡혈과 삼음교혈을 정기 자극하면은 자궁 수축을 촉진하고 분만 중에는 해산을 10% 빠르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온강대 한의대 연구진이 자궁 운동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신천 세브라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진이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산모들을 대상으로 합곡혈과 삼음교혈을 10초 간격으로 총 35회씩 지압한 결과 분만 시간이 15.2에서 28.8%, 분만 통증이 8.3에서 15.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집 촉진 치료 혈은 혈으로 또는 혈행 분리에 의해서 유즙 생산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택과 소장정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부 치료에 대한 관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면요. 경희대 연구팀에 의해서 임신 중 침 치료가 안전하다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아큐펑처 인 메디슨 저널에 게재된 바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희대 연구팀에서 임신 금친혈이라는 주제의 메커니즘 및 문헌 고찰에 관련된 디베이트 아큐펑처 인 메디슨 2011년에 소개한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Forbidden Point in Progress Do They Exist? 란 디베이트에서 저자들이 브라질에서 임산부들에게 침치료를 하고 여러 학회에 발표해 왔는데 동료 한의사들로부터 임신 중에 침치료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신 금침혈 개념은 한의 고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인데 이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불명하고요. 그리고 현대 문헌에서도 어떤 합곡, 삼음교, 골륜, 지음, 하복부, 요추부, 경혈 등이 임신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위험하고 배꼽 주변의 혈위는 임신 3개월 이내에만 자침하도록 서술된 책들이 있고 그 외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어떤 많은 경우들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은 이러한 혈위들이 왜 유산을 유발하는 게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산을 막기 위해 금침혈로 알려진 공손혈을 사용했거나 분만 지연 환자의 자궁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 삼음고, 태충 등의 혈의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 연구에서 옥시토신으로 유발된 조기 분만을 억제하는 결과 임신 4에서 20일 기간의 G시험에서 하루 6시간 동안 전기 자극을 했으나 부작용이
없었던 결과 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rbidden Point in Pregnancy, Historical Wisdom. 문헌 고찰을 통해서 고전에서는 임신 중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보다는 분만을 위한 침치료에 대한 기술이 훨씬 많았고요. 합곡, 삼음교, 견정, 차료, 골륜, 지음 등 분만통이나 난산에 활용되어 왔으며 효과가 강력한 만큼 위험도 수반되므로 분만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그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청대의 국가 신법 요구 같은 책에는 임신 중 관리 수단으로 한약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도 합니다. 현대 서재 금침혈에는 명확한 문헌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화타협착혈이나 열결, 조회 등의 혈위는 분만 촉진과 명확한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임신 금진혈로 서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혈위의 치열은 시술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의 생리학적 측면을 보면은요. 최신의 연구에서 최신 임신 금진혈로 분리된 것 중에서는 고전적 문헌 근거를 가지지 않은 것들도 많고요. 이 디데이스 저자들이 합곡, 삼음교, 견정, 차려, 골륜, 지음 등의 혈은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분만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임신주 수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혈의들은 루틴하게 치료에 이용하기보다는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복부의 혈의 등을 자침할 때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자침 수기법을 이용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곡, 삼음교, 견정, 차료, 관원, 골륜, 지음 등의 혈자리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임신 초기나 임신 말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Forbidden Point in Pregnancy, No Plausible Mechanism for Risk. 이 논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재택기간 동안 임신 금친혈의 부작용에 대해서 찾아낼 수 없었으며 최근에 동물 시험을 이용한 시험 연구에서도 합곡, 삼음교, 세크랄 포인트들이 위험이 없음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임산부 침 치료는 생리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생리학적 측면에서 임신 초기에 배아는 노악시전 환경이 발달에 적합하고 10에서 12주가 지나서야 하이 레벨 옥시전이 필요로 하는데 침 치료가 임신 초기에 산소 공급을 늘려서 배아 발육에 불우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박은 임신 초기에 전침 자극은 자궁의 혈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소 공급 자체가 많아져서 태아의 성장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7에서 10주 차에 배아의 산소 분압은
태반의 스피널 아러리에 존재하는 영양막에 의해 조절되고 양수에는 산소 운반체가 없기 때문에 자궁으로 그 산소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배아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임신을 유지시키려면 프로게스테론이 필요하며 초반에는 항체에서 생산되고 4개월 정도가 되면 태반에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침 치료가 임신 12주 이전에 프로게스테론 레벨에 영향을 미쳐 임신 유지를 방해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임신 초기에 항체에서 생성되는 프로게스테론은 영양막의 베타 휴먼 크로닉 고노도트로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침 치료가 호르몬 분비에 조절이 미치는 기전은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통해 조절됩니다. 침 치료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고는 있지만 임상적 연관성은 불분명하며 고노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수치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저하를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PubMed 검색 결과 침이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줄인다는 연구는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호르몬 수치에 효과가 없거나 수치를 정상화시킨다는 보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신 말기에는 옥시토닌 레벨이 높아지고 자궁 수축을 빈번히 하게 되는데 임신 말기의 침 치료는 중기 때와 달리 옥시토닌 레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 10에서 12주까지와 마지막 4주에는 침 치료가 자궁으로의 혈류량을 늘리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며 자궁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최근에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결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세컨의 RCT에서도 침 치료가 조산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60명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시리즈에서도 조산은 억제하고 증상 분만은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7명의 산모에게 임신 중기에 침을 통해 유산을 시도했을 때 자궁 수축은 관찰되었으나 결국 프로스타글라딘 등의 투여를 필요로 했던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 치료가 자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산모에게 해롭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희대 연구 동향팀의 최종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구 치료가 불명확한 치료법은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모들이 불편해하는 많은 증상은 현대의학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해롭다는 임상적 근거나 이론적 설명 없이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산모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리학적 위험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안전하다는 방법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상의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침구 치료와 안전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